55세. 연금 이야기만 나오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포기 버튼을 누르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이제 와서 뭘 해? 이미 늦었잖아. 주변 동창은 벌써 연금 받기 시작했다던데.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늦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숫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뉴스는 55세 연금준비법이 아닙니다. 55세라는 공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구조를 해부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던 55세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55세를 연금의 마지노선처럼 생각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연금 저축의 최소 수령 가능 나이가 55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5세가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받을 나이인데 지금 와서 준비해봤자 소용없다고. 하지만 이 숫자는 표준도 아니고 권장도 아닙니다. 20여 년 전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의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뿐입니다.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명은 길어졌고 은퇴는 빨라졌으며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인식은 이미 보편적인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55세라는 숫자 하나로 스스로를 비교합니다. 30대에 시작한 사람, 40대에 시작한 사람과 지금의 나를 나란히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번 더 좌절합니다. 10년 차이면 결과가 2배 이상 차이 난다더라.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30세에 연금을 시작한 사람과 40세에 시작한 사람의 최종 연금 자산은 최대 2.5배까지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중요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전략이 같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30대의 연금 전략은 시간을 믿는 전략입니다. 복리를 기다리는 전략입니다. 월 30만 원씩 30년 넣으면 수익률 7% 기준으로 3억 원이 넘게 모입니다. 시간이 돈을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55세의 연금 전략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현금 흐름을 설계합니다. 복리 수익을 기대하기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은 이 지점입니다. 55세는 늦은 출발이 아니라 다른 출발입니다. 이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연금부자 수업이라는 책을 쓴 박곰의 저자가 제시한 사례입니다. 55세 직장인 왕씨, 자녀 교육을 모두 마쳤고 노후 준비에 대한 의식도 높은 편입니다. 왕씨는 매달 150만 원, 연간 1,800만 원을 연금 저축에 납입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5년 동안 납입한 원금은 9천만 원입니다. 이를 연 수익률 7%로 운용하면 자산은 약 1억 8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세액공제 효과까지 더하면 체감 부담은 더 낮아집니다. 연말정산 시 연간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왕씨가 60세에 은퇴하더라도 퇴직금이나 기존 저축자금을 활용해 65세까지 매달 75만 원, 연 900만 원을 5년간 추가 납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추가 원금 4,500만 원이 더해져 총 납입 원금은 1억 3,500만 원이 됩니다. 이를 같은 수익률로 운용하면 자산 규모는 약 1억 6,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즉 10년간 납입한 원금 1억 3,500만 원에서 약 2,700만 원이 불어나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이후 65세부터 70세까지 해당 자금을 연 5% 수익률로 운용하면 복리 효과가 더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약 2억 600만 원의 연금 자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운용 수익률은 가정치입니다. 실제 결과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닙니다. 시간이 짧아도 설계하면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숫자를 보며 그래도 적은데요 라고 느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까지 봐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문제는 얼마를 모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연금은 모으는 게임이 아니라 쓰는 설계입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연금은 모으는 게임이 아니라 쓰는 설계라는 점입니다. 많이 모아도 한 번에 쓰면 끝입니다. 적어 보여도 흐름을 만들면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4% 룰입니다. 4% 룰. 자산의 4%를 매년 인출해도 장기간 유지가 가능하다는 경험적 기준입니다.
미국의 재무설계사 윌리엄 벤젠이 1994년 발표한 이론인데 30년 이상의 은퇴 기간 동안 자산을 거의 고갈시키지 않고 생활비를 인출할 수 있는 비율로 검증됐습니다. 2억 원이면 연 800만 원 수준입니다. 월 60만 원대입니다.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잊습니다. 국민연금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70세 이후 국민연금이 더해지면 이 구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역할입니다. 둘이 합쳐질 때 비로소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개인연금에서 월 60만 원을 더해 총 16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부부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20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70세 이후 생활비로는 충분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노후에는 지출이 계속 늘지 않습니다. 은퇴 직후 그리고 60대 후반까지가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시기입니다. 여행, 취미 활동, 이때입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60대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은 약 250만 원입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지출이 줄어듭니다. 70대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은 약 180만 원으로 60대 대비 약 28% 감소합니다. 신체 에너지가 감소하고 활동 반경이 좁아지면서 지출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금은 초기에 많이 나중에 줄이는 구조가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산의 연 4%에서 5%를 인출하며 평생 사용하는 전략이 안전하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개인의 활동성이나 소비 성향에 따라 인출 비율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에는 자산의 8%를 사용하다가 80세 이후에는 5%로 낮추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상속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고 노후의 삶의 질을 중시한다면 초기에 인출 비율을 다소 높여 활동적인 생활을 누리고 이후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전략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연금 저축은 10년 이상 나눠받아야 하지만 2013년 3월 이전에 개설한 계좌는 5년 수령도 가능합니다. 짧은 기간에 연금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나 소비 계획에 따라 수령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은 무조건 오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본인의 생애 주기에 맞춰 설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연금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표입니다. 55세에 연금을 시작하면 늦은 걸까요?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시점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완벽하지는 않아도 현실적인 노후는 가능합니다. 오늘 뉴스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준비를 안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준비를 미룬 사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노후를 바꿉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를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시작하느냐입니다. 100세 시대의 55세는 노후 준비의 현실적인 분기점에 가깝습니다. 허락된 시간은 길어야 10년 남짓이지만 30대와 같은 전략은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리 수익을 기대하기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노후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소액이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10년 후를 바꿉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가장 유리한지 숫자와 실제 사례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55세부터 시작한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을 어떻게 조합하면 월 2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